요즘 뭐 영포티만큼이나 핫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이 옛날에 논란이 많았던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였지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했었는데 이걸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확 끄집어 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서영교인데 검찰이 서영교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죠. 그 서영교하고 부승찬이 그 국회에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다. 그렇죠.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면은 지난 5월달에 좌파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그리고 김충식 뭐 이런 4명이 오찬회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오면 이재명 선거법 사건이죠.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말했던 이 가짜뉴스를 이 열린공감TV에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열린공감TV조차도 이 가짜뉴스를 진짜라고 하고 내보낸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얘들 코너가 이제 그 뭐 경짜장 설전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믿거나 말거나 코너예요. 얘들이 이제 믿거나 말거나 코너로 이거를 만들어 놓은 썰이다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그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죠. 그래서 설명도 보면은 소설인가 팩트인가 긴가민가 재밌고 유쾌한 썰 뭐 이렇게 써놓고 뭐 김건희 여사가 마약을 했다는 등 이런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거를 이제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저기 수익 준다는 뭐 이런 거 안 되나 모르겠어 저렇게 얘기하는데. 네. 신고를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죠. 네. 우리만 신고받아. 네. 근데 이 방송이 지난 5월 10일에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이 방송 내용에 보면은 익명의 제보자가 해당 내용을 제보하는 녹취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녹취록을 틀었어요. 녹취록을 틀었는데 나흘 뒤에 이 방송이 나가고 나흘 뒤에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이 녹취록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내보낸 거죠, 이 녹취록을.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열린공감TV에서 그 방송을 하는 날 네. 그 녹취록이 실제 녹취록이 아니라 AI로 제작된 가짜 녹취록이라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방송하면서 자기들이 방송하면서 여기 나오는 녹취록은 이게 그 AI로 만든 거라는 내용을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게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한 걸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좀 밑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방송을 하면서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저 경고문까지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더 서영교가 더 나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서영교가 저런 녹취록을 그대로 갖다가 국회에다가 그냥 틀어버린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에서요. 국회에다 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집권당인 그 민주당 국회의원의 수준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난 5월 달에 이렇게 한 차례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그러고 나서 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4달이 지났죠. 그리고 4달이 지나서 이달 16일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이 문제를 또 국회에서 거론을 한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 좌파 애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관 쫓아내려고 민주당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 유튜브 매체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부승찬의 이 발언을 띄우면서 이제 일제히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진영에서 띡 보니까 5월 달에 열린공감TV에서 경고문 올린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AI가 이게 진짜 녹취록이 아니라 AI가로 만든 가짜 녹취록인데 그걸 진짜인 것처럼 해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게 이제 크게 이슈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발 빼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청래도 그렇고 다 동조를 했어요. 정청래도 여기에다가 동조를 부승찬 그 떠들 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서영교 쪽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약간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겠다 뭐 이러는데. 그렇죠. 과거 이제 내가 좀 이따가 서영교 의원의 과거 얘기도 좀 들려드릴 텐데. 뭐 민주당 의원들은 잘 벗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의 서민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파 시민단체인데 네, 맞아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서민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영교와 부승찬을 고발을 한 겁니다. 경찰에. 직권남용, 네.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그리고 내란 혐의. 뭐가 많네요. 네. 네, 아, 이렇게 많았네요. 네. 고발을 했고 이 사건이 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어제죠. 24일 배당된 걸로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어쨌든 이제 고발을 당연히 접수가 됐으니까 수사를 할 텐데 문제는 사실 이게 시작이 됐을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김의겸 때 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시즌 2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때도 사실 김의겸이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거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뭐 기소가 할 수 있는 건지 뭐 예. 제대로 죗값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네. 이 서영구나 부승찬을 비겁하다고 그랬어요. 네. 비겁하다고 그런 게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의혹을 터뜨릴 때는 기자들을 밖에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의혹이 있다. 네. 이렇게 하고 의혹을 터뜨리거든요. 근데 서영료나 부승찬은 국회 회의장에서 그렇죠. 이 문제를 거론한 거예요. 네. 왜 국회 회의장에서 거론했냐면은 국회 회의장에서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맞아요. 국회의원한테 네. 면책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하는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면책 특권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어. 예외가 뭐냐면은 네. 이게 대법원 판례로 나왔어요. 명백한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은 그거는 면책 대상에 안 포함되지 된다.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악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그래서 네. 일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그 김의겸 있죠. 네. 그 김의겸도 이거 국회에서 국회 회의 중에 제기한 거예요. 맞아요. 예, 제기했는데 김의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민사 재판, 형사 재판 두 개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근데 민사 재판은 1심에서 패소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저거를 보상금을 내야 되고 된다. 그때 형사 재판도 기소됐어요. 기소돼갖고 지금 재판 중이에요. 네. 네, 재판 중인데 이게 기소가 됐다는 거는 이제 면책 특권을 적용 안 시킨 거죠 검찰 측에서. 예. 뭐 사법부는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지금 홍영커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 그 서영교 부승찬 사건은 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하고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시즌 2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린공감 TV에서조차 그 녹취록을 최초 공개한 열린공감 TV에서조차 이 녹취록은 자기들의 AI로 만든 가짜 녹취록이라는 사실을 밝힌 거란 얘기예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자질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서영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몰랐다고 하겠죠. 예? 그건 못 봤다. 못 봤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 있다 계속 실제 뭐 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재판하고 또 다르겠죠. 재판이 재판 갈 때 그러네요. 예. 재판에서는 또 재판에서는 이게 이제 형이 나오고 이런 것들 그럼 배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은 네. 뭐 그렇게 될 건데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재판의 쟁점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그 그렇게 되네요. 녹취록이 가짜인지 진짜 가짜라는 거를 서영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이거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 경찰하고 사법부가 얼마나 정의로운 수사와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크게 기대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서영교가 사실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논란이 많았다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자세하게는 너무 오래전이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오늘 뭐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시간이 오늘 뭐 어떻게 9시까지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좀 골라서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골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일단 어떤 게 있습니까? 그 2013년에 그때 이제 서영교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서영교가 딸이 있어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 딸을 국회 인턴직 자기 밑에 인턴으로
네. 자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딸을 채용을 한 겁니다. 그때 맞아요. 지금 그 말씀 주니까 기억이 나요. 그때 예. 한참 난리가 났었고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그죠? 예, 네. 그래서 5개월간 경력을 쌓게 했어요.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근데 이게 이 또 딸은 저렇게 인턴으로 채용하고 또 친동생은 또 비서관으로 또 채용을 했어요. 가족 의원실이에요? 가족실이라고 해야 되나? 가족의원실이죠. 네. 근데 이게 국회 보좌관이라든가 물론 인턴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보좌관이나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급여가 꽤 돼요. 그렇죠. 이제 몇 급으로도 들어가냐에 따라 다를 수 예, 있으니까요. 보좌관 네. 같은 경우에는 그 4급인가 그런데 4급 중에서 최고 호봉을 받다 보니까 네. 예, 공무원 호봉으로 그쵸. 제일 비싼 호봉을 받다 보니까 임금이 네. 꽤 되고 막 이래요. 뭐 자기들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들 보좌진들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겠죠. 근데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딸이 인턴으로 5개월간 경력을 쌓았는데 나중에 이 딸이 로스쿨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국회 인턴 경력이 로스쿨 입학에 도움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굉장히 일었었습니다. 당연히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너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영교 네. 의원은 뭐 로스쿨 아니라고 입학 하겠죠? 때 네. 국회 인턴 경력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누가 뭐. 떠오르네. 김민석 이런 사람이 떠오르네요. 그거 그 그리고- 대학 갈 때 안 썼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김민석도. 네.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리고 인턴도 급여를 받아요. 그렇죠. 연봉이 한 1,700만 원 정도 돼요. 네. 1,700만 원 정도인데 5개월간 했으니까 한 480만 원을 딸이 받았어요. 근데 인턴 급여는 모두 후원금으로 사회에 환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후원금으로 환원했다? 네, 네. 후원금으로 사회에 환원했다라고 네. 서영교가 이렇게 했어요.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어디다가 후원금을 냈냐면은 서영교 본인의 정치 후원금으로 다 받아먹은. 아 셀프. 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야 대단하다 진짜. 네. 딸 채용한 인턴 채용한 서영교 월급은 후원 계좌로. 쭉 내려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분이 뭐 어디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자리에 내려왔어요. 네. 자기 후원금으로 받은 거 딸을 인턴으로 채용해서 딸한테 월급을 주고 그거를 자기한테 후원하게 만든 거예요. 이 정도면 그 그래놓고 그거를 사회에 환원했다라고 얘기를 야. 사회에 환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 환원해 놓고 네, 자기 정치 후원금으로 주는 게 사회에 환원한 겁니까? 어쩌 이렇게 이게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 이제 서영교가 대답을 한 게 딸이 쓰는 것보다는 네. 그게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라는 정말 뻔뻔하고 상식 이하의 답변을 안 하면 했습니다. 더 좋았을 것이 아니라 네. 안 했어야 하지 하죠. 말아야죠. 네. 이거는 사실 엄밀히 보면 횡령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명백한 횡령이죠. 네, 다 이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예, 횡령인데 이게 무혐의 처리 났다는 게 저는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아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예, 그리고 이 논란에 대해서 네. 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박안주라고 있어요, 민주당. 아 있죠. 예, 이 박안주가 여기가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되지 핸드폰으로 않았나? 네. 이 서 의원한테 뭐라고 핸드폰을 보냈냐면은 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죠? 내려보면 그냥 무시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선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무대응하세요. 저도 전 보좌관 비리 구속으로 선거 때 치도곤 당했지만 네.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라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아니 떠들든 말든 무시하세요. 네. 뭐 어차피 그래봐야 선거에 영향 못 미칩니다. 이런 그렇죠. 소리를 한 네. 거예요. 이게 또 알려져 갖고 참 이게 참 진짜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꺼내야 합니다. 예. 네, 꺼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이 서영교 의원이 보면은 자기 보좌관들 있죠. 네. 보좌관들의 월급을 자기 정치원금으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또 그 중에 한 분이군요. 예, 네. 막 그런 거. 이것도 명백한 그래서 법까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보좌관으로 임명시켜 줄 테니까 네 월급에서 그렇죠. 일정 부분을 나한테 정치 후원금으로 내. 일명 삥뜯기 아니에요, 이러면? 후원금이 그 1년에 한 5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 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500만 원 내.
그러니까 연봉이 이제 몇천 되니까 나머지는 네 산데 쓰고. 그렇죠. 그 정도쯤이야.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많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좌관을 뽑을 때 정말 예전 맞아요. 일에 필요해서 뽑는 네.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뽑는 국회의원들이 있어갖고 법까지 생기고 있는데 서영교가 이제 그 대표적인 아주 구태죠. 정말 구태. 그럼요. 그러니까 구태할 거 다 했던 거죠. 예. 가족 챙기기, 가족 입속 챙기기, 뭐 세금 자기 뱃속에 넣기, 뭐 다 했네요. 예, 그래서 네. 또 한 가지. 네, 뭐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서영교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 네. 바바리맨이에요. 예? 상습 바바리맨이에요. 상습 바바리맨. 이거는 몰랐어. 이거는 예. 네.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바바리맨이 2014년에 그러니까 서영교 아는 사람의 아들이죠. 네. 이 아들이 그 여성이 모는 차를 따라가서 여성이 차를 세우고 내리니까 네. 거길 쫓아가 갖고 이제 바바리맨. 하이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면서 막 안으려고 막 달려들다가 붙잡힌 네. 거예요. 껴안으려고 하다가 네. 붙잡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그 바바리맨 활동을 꽤 오래 했는지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전과도 있겠다. 거기다가 동종 이것도 전과, 뭐 네. 가서 껴안으려고까지 했으니 보통 바바리맨은 보여만 주고 도망가는데 아우 생각하기 예, 싫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네, 얘기해서. 아침부터 네.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는 네. 거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 바바리맨이 재판에 넘겨지니까 아마 이 지인이 이제 서영교 의원한테 청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서영교가 법원 행정처 차장 임종원을 불러서 재판 청탁을 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게 해달라고 징역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임종혁은 그 청탁을 받고 다음 날 이제 사건을 담당한 북부지검장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또 갔구나. 네. 또 압력을 넣어요. 네. 이거 벌금형으로 끝내라. 결국 이 바바리맨은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그림 보이죠. 그럼 청탁이 들어간 거네요. 청탁이 이루어진 거네요. 이루어진 먹혀진 거죠. 거네요. 네. 먹힌 거죠. 네. 이런 전력까지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이 서영교 관련해 갖고는 나중에 좀 자세히 또 나머지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목소리 높이고 이런 모습 보면은 목소리 높이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지금 요새 막 그냥 밈으로 막 엄청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엄청 네. 정말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지금 하면서 저래서 본인이 한번 실제 청탁을 했는데 판사가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거래가 가능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거예요. 다 본인도 시인하고 다 이런 사건들인데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우파 사람들에 대해서 이 검찰이나 사법부는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런데 좌파나 민주당 애들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사법부가 넘어갔다라는 소리를 하시는 근데 넘어간 것 같아요. 것도 넘어간 거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파 진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특히 국민의힘은 비겁해요. 민주당은 자기 편 하나 잡혀가면 아무리 나쁜 짓 저질러 잡혀가도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가고 검찰하고 싸우고 사법부하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사법부에서는 이 서영교 의원 같은 거 이런 사건 기소해서 재판하고 그런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잘못 걸리면 이제 벌집 건드린 것처럼 되니까. 그렇죠. 피곤해지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 잡혀 들어갔다 그러면 난 몰라. 딱 꼬리 자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좀 이 문제는 제가 민주당이 잘못된 건지 국민의힘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갑갑한 노릇입니다. 함께요. 또 콜라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야 이게 서영교의 어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막 지금 본인이 지금 서울시장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럴 때마다 본인의 과거가 하나하나씩 들춰질 텐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한두 개가 아닌데 아마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계속 본인의
본인의 과거가 파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드러나겠죠. 네, 아마 계속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요,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활동하시면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서영교의 시리즈로 1탄, 2탄, 3탄까지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서영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저 같이 보면 도대체 아니 이게 국회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맞아요. 이런 거가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나요? 국민들이 이거를 보면은 이게 서영교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고 이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민주당 정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바라보는 거는 네. 민주당 당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국민이 아니라. 네, 민주당 당원들인데 그 당원들은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종북 주사파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개딸들 정말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라 그런 애들이 그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걔들 눈에 들어야지만 일단 공천을 받고 그렇죠. 서울시장이든 국회의장이든 네.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걔들 눈에 들려고 그 이상한 애들 민노총이나 개딸들 이 정말 이상한 애들 아까 영포티 같은 네. 그런 애들 눈에 들기 위해서 일반 국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정말 비웃음 사고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맞아요. 정말 하는 건데.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기지사나 경기도는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워낙 강하고 강세가 되다 보니까 우선은 공천 받아서 후보만 되면 공천만 받으면 그렇죠. 이제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그렇게 거기다가 저렇게 달리는 국힘은 거죠. 또 완전히 죽을 쓰고 있고, 예?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당 대표가 굉장히 당을 잘 추스리고 있는데, 네. 뭐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서영교가 날뛰는데 열심히 밑바탕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아닌가 이런 씁쓸한 말씀까지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랑 좀 처음에 굉장히 재밌고 가볍게 영푸티부터 시작해서 이 논란의 끝판왕 요즘에 서영교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함께해 주신 우리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저와 박 국장님이 함께 하거든요. 그죠? 다음 주도요? 네, 그때 금요일에 금요일이 휴일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휴일이어가지고 이 박 국장님의 이 이슈 코너를 목요일로 땡겨서 저희가 합니다. 근데 목요일에는 제가 지금 방송을 해서 다음 주도 국장님 괜찮으시죠? 예, 좋습니다. 네, 좋으신 걸로 하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